배고파요. 붕어빵 사주세요. 눈물 범벅이 된 7살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미연 하사는 1,000원짜리 붕어빵 하나를 사줬습니다. 이거 먹어. 그게 전부였어요. 맛있어. 하지만 다음 날 여군 하사 주제에 괜한 일에 끼어드는군. 차갑고 날선 그 한마디. 강미연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울고 있는 아이를 도와준 것뿐인데 왜 유괴범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왜 감사는커녕 모욕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붕어빵 하나 사주며 손을 잡아준 그 7살 아이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손자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단 하루 뒤 한밤중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긴급 상황실 호출을 받게 되리라는 것도 강하사 지금 합참의장님이 너랑 통화하고 싶다고 사성 장군 별 4개를 단 대한민국군 최고위직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범한 여군 하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군용 헬기 세대가 부대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중대장은 바닥에 무릎 꿇었고 대대장은 식은땀을 흘렸으며 부대 전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여군 하사 주제라며 모욕했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붕어빵 하나, 고작 1,000원짜리 붕어빵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작은 선의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를 움직였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가장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착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 진실을 증명한 실화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에 진심으로 몰입하셨다면 댓글에 돌아온다 라고 적어주세요. 큰 행운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갈 겁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강미연 하사 27, 강원도 최전방 GOP 부대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여군이었습니다. 계급장 하나 달린 군복을 입고 매일 아침 점호에 서고 후임병들 훈련 보조하고 저녁이면 생활관으로 돌아가 쓰러지듯 잠드는 일상.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미연에게는 작은 행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휴가 복귀길에 서울역에서 환승하며 먹는 붕어빵이었어요. 역 광장 한 구석, 낡은 손수레에서 연기를 피워 올리는 붕어빵 아저씨. 그곳은 미연에게 유일한 위안의 장소였습니다. 아이고, 또 왔네. 얼굴이 많이 상했어. 요즘 군대도 힘들지? 아저씨는 늘 미연을 알아봤습니다. 군복 입은 젊은 여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게다가 미연은 매번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서 붕어빵을 샀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이거 먹으면 힘나요. 미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저씨는 붕어빵 하나를 더 집어넣어 주곤 했죠. 하나 더 줄게. 기차 안에서 먹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따뜻한 붕어빵 2개를 손에 쥐고 환승 게이트로 향하는 시간. 미연에게는 그 짧은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면 또 시작될 거예요. 실수 많은 후임 챙기기, 밤에 몰래 울던 신병 어깨 두드려주기, 중대장 눈치 보며 조용히 하루를 견디기. 미연의 위로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크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생활관에서 신병 한 명이 울고 있었습니다. 고향 생각이 난다며, 엄마 보고 싶다며 이불 속에서 소리 죽여 우는 모습. 미연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울어도 돼. 괜찮아. 그 한마디에 신병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미연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니까요. 하사님, 저 같은 애 처음 봤죠? 군대 와서 우는 애.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랬어. 다들 그래. 미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자신은 울지 않았거든요. 울 시간도, 울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후임에게는 그런 말이 필요했습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라는 위로. 너도 괜찮다는 확신. 진짜요? 응, 진짜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그날 밤 신병은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미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미연은 부대에서 따뜻한 하사로 불렸습니다. 계급은 낮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넓은 사람. 하지만 세상은 그런 미연을 늘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강하사, 왜 후임 일까지 내가 다 해? 그러니까 후임들이 너만 찾지. 중대장의 차갑고 날선 목소리. 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후임 교육 제대로 안 시키면 너만 손해야. 알아서 해. 미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후임을 도와주는 게 잘못인가요? 누군가 힘들어하는데 그냥 지나치는 게 맞는 건가요? 하지만 군대에서는 그런 질문 자체가 사치였습니다. 계급이 낮으면 입 다물고 따르는 게 정답이었으니까요. 그날도 미연은 서울역 붕어빵 아저씨 앞에 섰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 언제나처럼 붕어빵 하나를 주문했어요. 오늘은 기운 없어 보이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미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는 또 붕어빵 하나를 더 넣어줬어요. 이거 먹고 힘내. 군대 생활 힘들지? 감사합니다. 미연은 따뜻한 붕어빵을 손에 쥐고 환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부대 복귀까지 남은 시간은 40분. 서두르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가도로 밑 차들이 쏟아지는 소음 사이로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나 혹시 우리 아빠 못 봤어요? 미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캐리어 위에 앉아 눈물 범벅이 된 작은 아이가 보였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눈이 새빨개져서 어깨가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귀 시간까지 40분. 지금 저 아이를 도와주면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미연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부대 복귀 시간까지 40분. 환승하고 기차 타고 부대 정문까지 가려면 딱 맞는 시간이었어요.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이었습니다. 지각하면 또 중대장에게 불려가겠죠. 차갑고 날선 질책을 들어야 할 겁니다. 강하사, 시간 관리도 제대로 못해? 귓가에 벌써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캐리어 위에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아이. 새빨개진 눈, 떨리는 작은 손. 그 모습이 자꾸만 미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미연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무슨 일 있어?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룩덜룩한 얼굴. 코끝이 빨개져서 연신 훌쩍이고 있었어요. 누나, 우리 아빠가 없어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끝마다 흐느낌이 섞여 나왔어요. 미연은 자연스럽게 아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졌어? 조금 전에 아빠가 전화 받으러 갔는데 안 돌아와요. 아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연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이 얼굴을 닦아줬어요. 울지 마. 누나가 같이 찾아줄게. 정말요? 응, 정말. 미연은 아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조금 진정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배 안 고파? 따뜻한 거 먹을래? 미연은 손에 들고 있던 붕어빵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아이 눈이 조금 반짝였어요. 붕어빵이요? 응.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같이 먹자. 미연은 아이 손에 붕어빵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작은 손바닥을 감쌌어요. 아이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러자 울음이 조금 멈췄죠. 맛있어요. 그치? 여기 아저씨가 진짜 잘 만드셔. 미연도 붕어빵 하나를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팥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잠시 동안 둘은 아무 말 없이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는 소음 속에서 작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름이 뭐야? 미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아이는 붕어빵을 우물거리며 대답했어요. 주원이요. 이주원. 주원이? 예쁜 이름이네. 누나는 강미연이야. 미연 누나. 주원은 작게 따라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웃었어요. 처음으로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주원아, 아빠 어떻게 생기셨어? 뭐 입으셨어? 미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했어요. 까만 옷 입으셨어요. 항상 까만 옷만 입으세요. 까만 옷? 양복? 네. 그리고 아빠는 항상 까만 차 타고 다녀요. 큰 차? 주원의 설명은 어린아이답게 단순했습니다. 까만 옷, 까만 차. 그것만으로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어요. 아빠 전화번호 알아? 몰라요. 엄마 전화번호는 알았는데 엄마는 지금 멀리 가셨어요. 주원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미연은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괜찮아. 우리 같이 찾으면 돼. 아빠가 어디로 가셨는지 기억나? 저기 저쪽으로 전화 받으러 가셨어요. 주원이 가리킨 곳은 역 광장 반대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곳. 미연은 주원 손을 잡았어요. 그럼 저쪽으로 가보자. 네. 주원은 미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미연은 그 손을 놓치지 않으려 더욱 단단히 잡았어요. 둘은 역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주원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까만 양복 입은 남자. 하지만 서울역 주변에는 까만 양복 입은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 아저씨요? 주원이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미연은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아이 아버지 보셨나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미연은 다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계속 걸었어요. 주원은 두리번거리며 아버지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이 흘렀습니다. 미연은 시계를 봤어요. 복귀 시간까지 20분 남았습니다. 가슴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주원을 보니 그냥 갈 수 없었습니다. 주원아, 아빠한테 특별한 게 있어? 아빠만 가지고 있는 거? 주원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차에 표시가 있어요. 까만 차에 반짝반짝한 표시. 무슨 표시? JJ 모시기. 주원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그 단어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J. 미연은 주원 목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주원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 은색 사슬에 매달린 금속 태그였습니다. 미연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여다봤어요. 태그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J그룹 귀빈 전용. 미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J그룹. 대한민국 10대 그룹 안에 드는 그 J그룹. 설마. 미연은 주원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보니 주원이 입은 옷도 심상치 않았어요. 고급 브랜드 로고가 은은하게 새겨진 옷, 깨끗하게 다려진 바지,
손목에 작은 시계조차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미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정도 집안아이가 왜 혼자 방치된 거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벌 집안아이라면 경호원이나 보호자가 붙어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주원은 완전히 혼자였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기 있다. 도련님. 미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순식간에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그들은 주원에게 달려들었어요. 한 남자가 주원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주원은 놀라서 소리쳤어요. 저 괜찮아요. 이 누나가. 조용히 하세요. 걱정하셨잖아요. 남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남자들이 미연을 둘러쌌어요. 마치 범죄자를 에워싸듯 차갑고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미연에게 물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눈매가 날카로운 남자였어요. 미연은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가 울고 있어서. 지나가다가? 혼자 우는 아이 데리고 뭘 하려 했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 아버지를 찾으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귀빈 가족을 함부로 접촉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십니까? 남자는 미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군복 차림의 미연. 계급장에 새겨진 하사 글자. 남자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여군 하사 주제에 괜한 일에 끼어드는군요. 그 말이 미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제. 그 한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미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원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이 누나 나쁜 사람 아니에요. 붕어빵도 사주고 같이 아빠 찾아줬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원을 더욱 꽉 안았어요. 도련님, 조용히 하세요. 지금 회장님께서 얼마나 걱정하시는데요. 또 다른 남자가 미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신분증 보여주시죠.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문제 있으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유괴 미수로요.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괴 미수? 자신은 그저 도와준 것뿐인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저는 정말 아이를 도와준 것뿐이에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냉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그럼 왜 도련님 목에 있는 태그를 유심히 보셨죠?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건 아이 신원을 확인하려고. 신원 확인?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귀빈 가족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미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뭐라 말해야 이들이 믿을까요? 그때 주원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이 누나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서웠는데 누나가 같이 있어줬어요. 주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주원을 차 쪽으로 데리고 가기 시작했어요. 도련님, 이제 그만 가시죠.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싫어요. 누나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주원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주원을 차에 태웠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 창문이 열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미연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뭐래? 애 유괴하려 했대? 군인이 그런 짓을 해?
요즘 세상 정말 쯧쯧 군복 입고도 그러네. 미연의 귀에 하나하나 박혔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의심 가득한 시선, 손가락질. 가장 앞에 섰던 남자가 마지막으로 미연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함부로 귀빈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진짜 고소당합니다. 그는 차에 올라탔어요. 차들이 일제히 출발했습니다. 경호 차량 5대가 호위하며 사라졌어요. 미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붕어빵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하나 남은 붕어빵. 주원과 나눠 먹으려던 붕어빵. 미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리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미연은 고개를 떨구고 역 광장을 벗어났습니다. 기찻길이 보였습니다. 열차가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모든 게 멀게 느껴졌어요. 미연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붕어빵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아이를 도와준 게 잘못인가요? 붕어빵을 사준 게 문제였나요? 손을 잡아준 게 범죄였나요? 미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군 하사 주제에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주제,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나댔다는 뜻이었겠죠. 미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복귀 시간 5분 전. 미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뛰기 시작했어요. 환승 게이트로, 플랫폼으로. 숨이 찼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기차는 이미 출발 준비 중이었어요. 미연은 간신히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역이 점점 멀어졌어요. 붕어빵 아저씨도, 주원도, 그 검은 차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가슴속 씁쓸함 뿐이었어요. 착한 마음도 때론 죄가 되는구나. 미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일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단 하루 뒤 자신이 상상도 못할 전화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부대에 도착한 건 복귀 시간 정확히 3분 전이었습니다. 미연은 숨을 헐떡이며 정문을 통과했어요. 보초병이 거수 격리를 했습니다. 미연도 격리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겨우 마쳤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서울역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주원의 눈물, 경호원들의 차가운 말투, 사람들의 수군거림, 여군 하사 주제에. 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미연은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후임 한 명이 달려왔어요. 하사님, 복귀하셨어요? 응, 방금 왔어.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후임의 밝은 목소리. 미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그런데 하사님 중대장님이 찾으셨어요. 아까 전화 오셨는데. 미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중대장님이? 네. 복귀하면 바로 오라고 하셨어요. 미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자신은 제 시간에 복귀했는데 왜 중대장이 찾는 걸까요? 알았어. 고마워. 미연은 짐을 생활관에 던져놓고 중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중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차갑고 낮은 목소리. 미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중대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눈매가 날카롭고 입꼬리는 늘 비틀려 있었어요. 그는 미연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강하사, 앉아. 예. 미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렸어요. 중대장은 서류를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어제 민간인한테 폭언 들었다며? 예. 미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서울역에서 있었던 일을 누가 말한 건가요? 제2그룹 경호팀에서 연락 왔더군. 우리 부대 소속 여군 하사가 귀빈 가족에게 접근했다고. 유괴 미수 의심 행동이었다고. 미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대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닥쳐. 중대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미연은 움찔했어요. 오해? 오해라고? 그럼 왜 아이 목에 있는 귀빈 태그를 유심히 봤어? 신원 파악하려 했다며? 아이를 찾아주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변명하지 마. 군인이 휴가 중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부대 망신시키는 것도 유분수지. 중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게다가 복귀도 딱 시간에 맞춰왔다며? 3분 전? 그게 자랑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여군 이미지가 다 깎이는 거야. 알아? 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중대장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여군들이 진짜 문제야. 별것도 아닌 걸로 나서서 생색내고 영웅 행세하려 들고. 군인은 군인답게 처신해야지. 민간인 일에 왜 끼어들어? 저는 그냥 아이가 울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내 일이 아니잖아. 왜 남일에 참견해? 중대장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넌 군인이야. 군인. 민간인 도와주는 게 내 임무야? 아니잖아. 내 임무는 부대에서 시키는 일 똑바로 하는 거지.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서 영웅 놀이는 왜 해? 죄송합니다. 미연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몇 번째 사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근태 흐트러뜨리고 문제 만들면 진급은 꿈도 꾸지 마. 알겠어? 예. 그리고 앞으로 휴가 중에는 부대 명예 생각해서 조용히 다녀.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중대장은 손을 휘저었습니다. 나가. 미연은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나오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미연은 벽에 기댔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이를 도와준 것뿐인데, 붕어빵을 사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미연은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털썩 앉았어요. 가방에서 붕어빵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나 남은 붕어빵.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붕어빵. 미연은 그것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연은 소리 죽여 울었어요. 생활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이런 모습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사 생활 4년. 미연은 항상 참았습니다. 부당해도 억울해도 화가 나도 그냥 참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군인은 원래 그런 거라고. 계급이 낮으면 입 다물고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오늘은 참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미연은 붕어빵 봉투를 꼭 안았습니다. 주원의 작은 손, 따뜻했던 그 온기가 떠올랐어요. 주원이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아마 집에 무사히 돌아갔겠죠. 아버지를 만났을 거예요. 이제 다 괜찮아졌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미연은 붕어빵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잊어버리자.
그냥 다 잊어버리자. 미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생활관은 조용했습니다. 후임들의 잠든 숨소리만 들렸어요. 미연은 뒤척였습니다. 계속 뒤척였어요. 그때였습니다. B-B-B-B. 생활관 스피커가 울렸습니다. 긴급 방송음. 미연은 벌떡 일어났어요. 다른 병사들도 잠에서 깼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미연 하사. 즉시 중대 상황실로 오십시오. 매우 긴급한 사항입니다. 반복합니다. 강미연 하사. 즉시 중대 상황실로 오십시오. 생활관이 술렁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후임들이 수군거렸어요. 미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긴급 상황실 호출.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연은 군복을 급히 걸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단추를 잠그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긴급 상황실 호출. 한밤중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무슨 일이지? 미연은 생활관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미연의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어요. 상황실은 중대본부 2층에 있었습니다. 미연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상황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노크했어요. 들어와. 중대장의 목소리.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상황실 안에는 중대장 혼자 서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중대장님, 강미연 하사 복명했습니다. 미연은 경례했습니다. 중대장은 경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강하사, 너 대체 누구랑 아는 사이야? 네. 미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 없었어요. 중대장은 책상 위에 전화기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합참에서 전화 왔어. 합참이요? 합참의장 사성 장군님이 너랑 통화하고 싶다고. 중대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합참의장. 대한민국군 최고위직. 사성 장군. 그분이 자신과 통화를 원한다고? 중대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나도 몰라. 나도 처음이야. 이런 일은. 중대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진짜로 겁먹은 얼굴이었어요. 전화 왔을 때 나도 장난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였다고. 국방부 직통 전화야. 사성 장군님이 직접 너 찾으신다고. 미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장군님을 뵌 적이 없는데요.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근데 장군님이 그러시더군. 어제 서울역에서 손자를 도와준 여군 하사 맞냐고. 강미연 하사 맞냐고. 미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 주원. 설마 주원의 할아버지가 합참의장? 지금 전화 대기 중이야. 어서 받아. 중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미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미연은 수화기를 받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미연 하사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하사, 어제 서울역에서 우리 손자와 함께 있었지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연은 목이 메었어요. 예, 맞습니다. 내 손자 주원이를 울음 뚝 그치게 해준 사람, 붕어빵을 사준 사람, 손잡고 아버지 찾아준 사람, 그게 자네라면서. 미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가 울고 있어서 고맙네.
진심으로 고맙네. 주원이가 집에 와서 그러더군. 미연 누나가 제일 착하다고. 붕어빵도 사주고 무서울 때 손 잡아줬다고. 미연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경호팀이 자네한테 실례를 했다고 들었네. 유괴범 취급을 했다면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이미 해당 팀원들 전부 교체 조치했네. 아닙니다, 장군님. 아니긴 뭐가 아닌가. 은인을 그렇게 대하다니. 내가 직접 사과하겠네. 오늘 오전 자네 부대로 가겠네. 미연의 손에서 수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장 장군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있네. 아주 필요 있어. 요즘 군대에 자네 같은 따뜻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 꼭 만나보고 싶네. 미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네 중대장과도 할 말이 있네. 바꿔주게. 예. 미연은 수화기를 중대장에게 건넸습니다. 중대장은 벌벌 떨며 받았어요. 예. 장군님, 이성민 대위입니다. 중대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뭔가 말씀이 들렸지만 미연은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중대장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는 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중대장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화 통화인데도 몸이 저절로 굽어졌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중대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아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미쳤다. 이거 완전히 미쳤어. 중대장은 중얼거렸습니다. 강하사, 너 대체 뭘 한 거야? 미연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아이를 도와준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요? 중대장님, 제가... 닥쳐. 지금 말 시키지 마. 중대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급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합참의장님이 오전에 우리 부대로 오십니다. 수화기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대장은 전화를 끊고 또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전 부대원 비상 집합, 당장 집합. 밖에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부대 전체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미연은 그 자리에 서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 아침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 그리고 밖에서는 이미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새벽 4시 부대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전 부대원 집합, 당장 집합하라고. 확성기가 울려 퍼졌어요. 병사들이 우르르 생활관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급히 군복을 걸치고 전투화 끈도 제대로 안 묶은 채 뛰어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새벽에 왜 집합이래? 훈련인가?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입을 다물었어요. 대대장이 직접 나왔거든요. 들어라. 오늘 오전 10시 합참의장님께서 우리 부대로 오신다. 대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술렁거렸어요. 합참의장, 사성 장군님이 여기 왜 오시는데? 미연은 구석에 서서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전 부대 청소, 화장실, 생활관, 행정실, 심지어 풀 한 포기까지 다 뽑아. 먼지 하나 있으면 다 죽는다.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미연도 청소 도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강하사, 중대장이 미연을 불렀습니다. 미연은 뛰어갔어요. 예. 중대장은 미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분노도 두려움도 당황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너 오늘 군복 새 걸로 갈아입어. 구두도 새 걸로.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알았지? 예. 그리고 중대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가봐. 미연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은 지나가고 아침이 왔어요. 부대는 완벽하게 정돈됐습니다. 풀 한 폭이, 먼지 하나 없었어요. 병사들은 모두 새 군복으로 갈아입고 정렬했습니다. 오전 9시 50분,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르륵 헬기 소리였어요.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검은 점이 보였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군용 헬기 3대, 호위 헬기 2대를 앞세우고 가운데 본 헬기가 날아왔어요. 헬기는 부대 연병장에 착륙했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먼지가 일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차렷 자세로 서 있었어요.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수행 장교들이 내렸어요. 그 다음 비서관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성 장군이 내렸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장군. 군복에는 별 4개가 반짝였어요. 등은 고닫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차렷, 경례, 대대장의 구령이 울렸습니다. 모든 병사가 일제히 거수 경례를 했어요. 장군은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편히 병사들이 열중시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장군은 대대장에게 다가갔어요. 수고들 많습니다. 영광입니다, 장군님. 대대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장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강미연 하사는 어디 있습니까? 그 말에 부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중대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장군님. 중대장은 미연을 가리켰습니다. 미연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장군은 미연에게 걸어왔습니다. 미연은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장군은 미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강하사, 고개 들게. 예. 미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군과 눈이 마주쳤어요. 장군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젊은 군인들 중에 자네 같은 따뜻한 사람은 드물어. 정말 고맙네. 미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닌가. 주원이가 자네 이야기만 하더군. 미연 누나가 제일 좋다고. 붕어빵도 사주고 손도 잡아줬다고. 장군은 수행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어제 자네를 모욕한 우리 경호팀은 전원 교체했네. 회장님께서 직접 조치하셨어. 그리고 장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중대장을 돌아봤어요. 강하사를 모욕하고 부당한 질책을 한 사람이 당신이라고? 중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장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강하사가 휴가 중 민간인 아이를 도와줬는데 그걸 가지고 부대 망신이라고 했다면서, 여군들이 문제라고 했다면서, 영웅 놀이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중대장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군은 따뜻한 사람을 지켜야 하네. 그게 진짜 군인이야. 계급이 낮다고 여군이라고 무시하는 건 군인이 아니네. 장군은 다시 미연을 봤습니다. 강하사, 앞으로 희망 보직이 있으면 말하게. 내가 직접 챙기겠네. 미연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은 미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착한 마음 잃지 말게. 그게 자네의 가장 큰 무기야. 그때였습니다. 헬기 옆에서 누군가 뛰어내렸어요. 작은 아이. 주원이었습니다. 누나. 주원은 미연에게 달려왔어요. 미연은 주원을 안아 올렸습니다. 주원아. 누나. 보고 싶었어요. 주원은 미연 목을 껴안았습니다. 미연은 주원을 꽉 안았어요. 장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자네를 정말 좋아하더군. 뒤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50대 남자. 제2그룹 회장이었어요. 회장은 미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하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지켜주셔서. 아닙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늘 가르쳐 왔는데 우리 주원이가 제대로 배웠습니다. 하사님 덕분에요. 미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조용했어요. 모두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평범한 여군 하사에게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직접 감사를 표하는 순간을 장군은 다시 중대장을 돌아봤습니다. 중대장은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성민 대위, 보고 있나? 예. 장군님. 중대장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자네는 지휘관이야. 지휘관. 장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지휘관이라는 건 부하를 지켜주는 사람이네. 부하가 옳은 일을 했을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보호해주는 게 지휘관이야. 그런데 자네는 뭘 했나?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한가. 부하가 민간인 아이를 도와줬는데 그걸 가지고 부대 망신이라고. 여군이 문제라고. 장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강하사는 군인의 본분을 다한 거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군인 아닌가. 그게 바로 우리가 국민을 지키는 이유 아닌가. 중대장은 얼굴을 땅에 박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지휘관 하면 안 되네. 당장 보직 해임이야.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장군은 수행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장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장군님, 제 관리 소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대장, 자네도 책임 있네. 중대장이 부하들을 이렇게 대하는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경고 조치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군은 미연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강하사, 자네는 앞으로 어떤 보직을 원하나? 미연은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내가 추천하겠네. 국방부 의정관은 어떤가? 아니면 합참 인사가?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한 곳이 많아. 미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국방부? 합참? 그런 곳은 상상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복무하고 싶습니다. 장군은 미연을 물끄러미 봤어요. 왜지? 자네는 더 좋은 곳에 갈 자격이 있는데. 저는 후임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여기 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요. 미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어요. 장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자네 뜻대로 하지. 하지만 기억하게. 자네는 언제든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어. 내가 보증하네. 감사합니다, 장군님. 장군은 부대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오. 장군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요. 강미연 하사 같은 군인이 진짜 군인입니다. 계급이 낮다고 여자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군을 빛내는 겁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짝. 박수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채웠어요. 미연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주원이 미연 손을 꼭 잡았어요. 누나 울지 마요. 누나는 영웅이에요. 미연은 주원을 안았습니다. 주원의 작고 따뜻한 몸, 그 온기가 가슴에 전해졌어요. 장군은 회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강하사님, 저희 그룹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회장은 수행원에게 손짓했어요. 수행원이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장학금입니다. 하사님, 가족이나 하사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미연은 손을 저었어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사양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들을 지켜준 은인이신데요. 이건 감사의 표시일 뿐입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하사님 부대 후임들을 위한 복지 기금으로 쓰시면 어떻습니까? 미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후임들을 위한 거라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회장은 봉투를 미연에게 건넸어요. 미연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장군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봐야겠네. 강하사, 건강하게 복무하게. 예, 감사합니다. 주원이 미연에게 작은 종이를 쥐어줬어요. 누나, 이거 우리 집 전화번호예요. 심심하면 전화해요. 약속이에요. 그래, 알았어. 미연은 주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주원은 환하게 웃었어요. 장군 일행은 헬기에 올랐습니다. 주원이 헬기 창문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누나, 안녕. 미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주원아, 잘 가. 헬기가 이륙했어요.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경례 자세를 취했어요. 헬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늘 위로 사라졌어요. 미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짝짝짝짝. 후임들이 미연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사님, 진짜 멋있으셨어요. 저도 하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사님이 진짜 영웅이에요. 미연은 후임들을 보며 웃었어요. 눈물이 나왔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미연은 회장이 준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수표와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어요. 착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강하사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마이너스 J그룹 회장 이재혁. 미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은 생활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암담했습니다. 모욕당하고 오해받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오늘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착한 마음은 정말 돌아오는구나. 미연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때 생활관 문이 열렸습니다. 후임 하나가 들어왔어요. 하사님, 서울역 붕어빵 아저씨가 부대 정문에 오셨대요. 네. 미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연은 급히 정문으로 뛰어갔습니다. 정문 앞에 낡은 손수레가 보였어요. 붕어빵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미연을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미연이. 뉴스 봤어. 아저씨, 어떻게 여기까지. 뉴스에 나오더라고. 여군 하사가 재벌 손자 구했다고. 합참의장이 직접 부대 방문했다고. 그게 우리 미연이더라고. 아저씨는 손수레에서 붕어빵 한 봉지를 꺼냈어요. 축하한다. 진짜 대단해. 내가 늘 알았어. 이 아이는 착한 아이라고. 미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내가 더 고맙지.
우리 미연이가 유명해져서 아저씨는 붕어빵을 미연 손에 쥐어줬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 앞으로도 착하게 살아. 알았지? 예, 아저씨. 미연은 붕어빵을 받아들었어요. 아저씨는 손수레를 밀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휴가 때 서울역 오면 꼭 들러. 예, 꼭 들를게요. 미연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도 손을 흔들며 멀어졌어요. 미연은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팥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모든 게 이 붕어빵에서 시작됐구나. 그날 이후 미연의 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중대장은 보직 해임됐어요.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했습니다. 젊고 온화한 대위였어요. 강하사, 앞으로 잘 부탁하네.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서 우리 중대가 빛나는 거야. 새 중대장의 말에 미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대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여군들을 무시하던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존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후임들은 미연을 더욱 따랐습니다. 하사님, 저도 하사님처럼 착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하사님, 힘들 때 어떻게 참으셨어요? 미연은 후임들에게 말했어요. 참는 게 아니야.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거야. 그게 전부야. 며칠 뒤 미연에게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주원이었어요. 소포를 열자 편지와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원이 직접 그린 그림이었어요. 붕어빵을 들고 웃고 있는 미연과 주원의 모습.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연 누나에게. 누나 보고 싶어요. 누나가 사준 붕어빵 맛있었어요. 나중에 크면 나도 누나처럼 착한 사람 될 거예요. 누나 사랑해요. 주원이가. 미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미연은 그림을 생활관 벽에 붙였어요. 후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사님, 이거 주원이가 보낸 거예요? 응, 방금 왔어. 와, 진짜 귀엽다. 하사님 닮았어요. 후임들은 그림을 보며 웃었어요. 미연도 함께 웃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미연은 외출을 나왔어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붕어빵 아저씨를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역 광장에 도착하자 아저씨가 보였습니다. 손수레 앞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었어요. 아저씨, 미연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이구, 우리 미연이 왔구나. 오늘 쉬는 날이라 왔어요. 잘했다. 어서 와. 붕어빵 먹어. 아저씨는 각 구운 붕어빵을 미연에게 건넸어요. 미연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역시 맛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미연은 돌아봤습니다. 주원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뒤에는 장군과 회장 부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원아. 미연은 주원을 안아 올렸어요. 주원은 미연 목을 껴안았습니다. 누나,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장군이 미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강하사, 오늘 휴무라고 들었네. 우리 주원이가 자꾸 누나 보고 싶다고 해서. 장군님 감사합니다. 회장 부인이 미연에게 인사했어요. 강하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원이가 하사님 이야기만 해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주원이 미연 손을 잡았어요. 누나, 같이 붕어빵 먹어요. 우리 처음 만난 날처럼. 그래, 같이 먹자. 미연과 주원은 붕어빵 아저씨 앞에 앉았어요. 둘은 붕어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장군과 회장 부부도 함께 앉았어요.
붕어빵 아저씨는 모두에게 붕어빵을 나눠줬습니다. 자, 다들 드세요. 오늘은 제가 쏩니다. 아저씨의 환한 웃음, 따뜻한 붕어빵을 나눠 먹는 사람들. 미연은 이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암담했습니다. 모욕당하고 오해받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주원이 미연에게 물었어요. 누나, 나중에 커서도 누나 볼 수 있죠? 당연하지. 언제든지 보자. 약속이에요. 응, 약속. 주원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미연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은 부대로 돌아가야 했어요. 주원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주원아, 누나 가봐야 해. 누나 또 올 거죠? 응, 또 올게. 주원은 미연을 꽉 안았어요. 미연도 주원을 안았습니다. 장군이 미연에게 말했습니다. 강하사, 자네 덕분에 우리 손자가 정말 많이 변했네. 이제는 남 도와주는 걸 좋아해. 제가 더 배웠습니다, 장군님.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살게. 착한 마음 잃지 말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연은 모두에게 인사하고 역을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미연은 가방에서 주원이 보낸 편지를 꺼냈어요.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누나처럼 착한 사람 될 거예요. 미연은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나도 계속 착하게 살아야지. 기차는 밤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미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돕는 건 결국 나를 살리는 일이라고. 착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그리고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을 지나며 보초병이 격례했어요. 미연도 격례를 받았습니다. 생활관으로 들어가자 후임들이 반겼습니다. 하사님,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주원이 만났어요? 응, 같이 붕어빵 먹었어. 후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미연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따뜻함이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미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착하게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강미연 하사는 붕어빵 한 개를 사주고 아이 손을 잡아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의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죠.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의 신분을 따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미연은 주원이가 재벌 손자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울고 있는 아이였을 뿐이죠. 진짜 선행은 계산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붕어빵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결국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바꿉니다. 착한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